갈비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소갈비, 돼지갈비, 닭갈비도 있고 양도 갈비를 먹긴 하죠. 그 중에서는 소갈비를 제일 고급으로 쳐주긴 하지만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돼지갈비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양념해서 구워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갈비라고 하면 당연히 소갈비였습니다. 이땐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잘 찾지 않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먹는 소갈비는 6번, 7번, 8번 갈비뼈를 말합니다. 꽃갈비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고 육향과 감칠맛이 진합니다. 벌써 침이 고이는데 돈술랭에서도 고기를 많이 자주 다뤘지만 생각해보니까 갈비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생갈비, 양념갈비, LA 갈비까지 다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고기의 꽃, 풍미의 끝, 소갈비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고자극일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고기 중에 고기, 갈비입니다. 수원 왕갈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도 유명했지만 영화 극한직업에 나와서 전국적인 밈이 되기도 했는데요. 왜 하필 수원이 왕갈비로 유명해진 걸까요? 수원은 우리가 먹는 소갈비의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정조는 수원에 화성이라는 계획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셈인데 자급자족적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종자와 소를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 수확기가 오면 수확의 절반을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소는 잘 키워서 3년에 한 마리씩 갚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 소가 점점 많아졌고 이 소들을 거래할 우시장이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됩니다. 수원 우시장은 일단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한양과 가깝다는 특징점이 있죠. 한양 4대문 내에서는 도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우시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수요 자체는 높아서 수원에서 도축한 소를 팔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죠. 충청도 지역에서 어미소를 가져와서 수원 우시장에다 팔고 여기서 송아지를 사서 다시 충청도에 파는 거래가 수원 우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덩치를 키운 수원 우시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 3대 우시장에 오를 정도였죠. 이렇게 수원은 예전부터 소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비 공급도 쉬웠던 겁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갈비는 대부분 다 갈비찜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구워 먹는 갈비의 본격적인 등장은 1945년 수원에서 시작됩니다. 수원 영동시장의 싸정거리에 화춘옥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귀성이란 분이 세운 곳인데 원래는 여기가 해장국을 팔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이만한 소갈비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소한 국물에다 담긴 이 커다란 왕갈비,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해장국도 해장국이지만 이 고기 자체로 인기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비만 좀 따로 팔아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6년부터는 갈비에 양념을 내서 숯불에 구워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해장국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됐죠. 바로 수원 왕갈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갈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간장 베이스의 양념이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소금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설탕, 참기름, 파, 마늘, 후추, 참깨를 넣어서 만들었죠. 간장이 아닌 소금을 쓴 이유는 고기의 색과 맛을 간장이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고요. 또 당시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갈비대였습니다. 15cm에서 18cm 가까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화춘옥에서 식사를 한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화춘옥은 이때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게 됐죠. 1960년대 수원엔 화춘옥을 필두로 수많은 갈비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아예 갈비골목이 형성될 정도였죠. 영동시장이 개발되면서 화춘옥은 1979년에 폐점하게 됐지만 이곳에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갈비집을 차리기 시작했고 수원 갈비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수원시는 85년에 수원갈비를 고유 향토 음식으로 지정하기도 했을 정도죠. 이 수원만큼 소갈비로 유명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부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소고기 소비량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먹기도 했고 주요 항구 도시였던 만큼 엄청난 물산이 몰렸으니까 비교적 구하기도 쉬웠죠.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도 64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61년이나 된 곳인데요. 수원에 화춘옥이 있다면 부산엔 이 소문난 암소갈비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창업한 분은 윤석호란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부산 동래 온천장에서 음식을 배우고 해방 이후 여러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64년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를 차리게 됩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데에는 고기 맛도 있지만 사실 경부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해운대로 휴가를 많이 갔는데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진 않았고 좀 산다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휴가를 많이 갔죠.
70년대 들어서 해운대 갈비의 명성은 서울 지역의 신문 기사에도 종종 보일 정도였습니다. 갈비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칼집이 나 있죠. 갈비로 유명한 식당들 사이에선 이 칼집의 원조를 두고 내가 원조로 하면서 기싸움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고기에 칼집을 넣는 것 자체는 갈비집 사장님들에겐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땐 소고기가 지금처럼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아니, 질긴 수준이었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용 소를 도축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사용 소는 근육을 많이 쓰니까 육질도 굉장히 질겼죠. 때문에 칼집을 넣어서 근 섬유질을 다 끊어놔야 했습니다. 이러면 육질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양념과 숯의 향도 잘 배어드니까 다들 칼집을 냈던 거죠. 하지만 다이아몬드 칼집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기에도 예쁘기까지 하니까 유명 갈비집이라면 다들 내가 원조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해운대 암소갈비 역시 이 다이아몬드 칼집으로 유명한 곳 중 한 곳이었고, 촘촘하게 낸 칼집 덕분에 비주얼만 봐도 만족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모로 유명해진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 덕분에요, 70년대엔 서울에도 해운대라는 이름이 들어간 소갈비집들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갈비는 해운대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때까지 소갈비는 부유한 사람들이 먹었던 외식 메뉴였다면 80년대부터는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됩니다. 가든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도심 외곽이나 교외에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는 고깃집을 말하는 건데요. 소갈비 가든의 시대를 주도했던 건 바로 삼원가든입니다. 삼원가든을 연 박수남 회장은 처음엔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강동구로 옮겨서 장사를 하다가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강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왕이면은 부자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때가 딱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들어서던 때인데 허허벌판에 새장 같은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면은 고향이 그리울 테니까 정원 같은 식당을 꾸미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1981년 신사동에 1200평 부지를 사들이고 계획대로 식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인공폭포와 열대어가 가득한 대형 어항을 놓고 테이블엔 전부 대리석 상판을 올렸죠. 근데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사치를 조장한다는 뉴스가 뜹니다. 삼원가든이 식도락 향락 문화를 조장한다는 건데요. 이게 악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대호재가 됩니다. 부자들을 위한 고깃집이라고 언론이 아예 인증을 해준 데다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엄청난 광고가 돼버린 거죠. 나중의 일이지만은 남북 고위급 회담 오찬, 이산가족 상봉 환영 만찬 등등 굵직한 행사를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원가든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야말로 온 동네에 가든들이 들어섭니다. 80년대는 중산층과 자동차가 확산하던 시기였으니까 야외로 나가 먹는 소갈비는 최고의 외식 메뉴였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도 소갈비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포천의 이동갈비. 지금은 포천이 소갈비가 유명하지만 사실 원래는 돼지갈비를 더 많이 팔았던 곳입니다. 포천 이동면은 도시가 떨어진 곳이고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60년대에 군인들이나 면회온 가족들을 대상으로 돼지갈비집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저렴한 데다가 양도 많았죠. 이땐 사실 돼지갈비집이 많진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나 인기가 좀 있었는데요. 서울의 마포구나 부산의 초량동 같은 곳에서 힘든 노동을 끝낸 노동자들이 먹던 저렴한 안주였죠. 포천 이동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힘을 많이 쓰는 군인들이 저렴하게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메뉴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1976년 이동면 주변에 포장도로가 생기고 80년대 들어서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구매력을 갖추는 외부인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돼지갈비보다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소갈비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 하나둘씩 생겼죠. 다른 곳보다는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6, 70년대를 거치면서 소갈비가 전국에 확산이 되는데요. 이 영향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바로 LA 갈비가 등장할 차례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됩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미국 이민의 길이 열렸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을 많이 갔는데요. 당시에는 이민을 가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만 검색해보면 정보가 넘치지만 이때는 제약이 많았거든요. 낯선 환경에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까지 적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구할 수 있는 한정적인 재료들로 고향의 맛을 내기 시작했죠. 자, LA 갈비에는 두 가지 탄생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LA의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두 번째, 갈비를 횡단면으로 커팅했다라는 의미인 레터럴 엑시스에서 유래했다는 것. 저는 첫 번째 설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 LA 갈비의 모양과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LA 갈비라고 부르는 이 고기는 소갈비를 가로로 자른 형태입니다. 보통은 뼈를 피해서 살을 발라내는데 이건 냉동된 소갈비를 커팅기에 올려서 그대로 자른 형태죠. 이런 형태를 미국에서는 플랭큰 립이라고 합니다.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즐겨 먹었던 부위죠. LA 한인타운은 유대교 커뮤니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가운데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식 율법을 따라 도축한 정육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선 이 플랭컨 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플랭컨 립을 가지고 양념을 해먹기 시작했고 이게 LA 갈비의 시작인 걸로 추정되는 거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의 갈비와 비슷하게 포를 떠서 길게 잘라 먹고 싶기도 했었을 텐데요. 아마 그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소갈비는 소의 갈비뼈 중에서 6, 7, 8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움직임이 적고 마블링이 풍부해서 구이에 적합하죠. 그런데 이 부위를 포 뜨는 게 생각보다 기술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참고로 외국에선 애초에 이렇게 포를 뜨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게 해먹으려면 정육점에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포를 떠달라고 요청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플랭컨 립으로 요리를 했을 거란 거죠. 이렇게 탄생한 낯선 갈비는 머지않아서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스타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미국의 한인 거주구역 하면은 딱 떠오르는 LA를 붙여서 LA 갈비가 됐다고 알려져 있죠. 당시 우리나라에선 수입육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네이밍은 꽤 괜찮은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엑시스를 줄여서 LA 갈비가 됐다는 설은 좀 의심이 가는 게요. 미국은 고기 부위에 고유 명사를 쓰기 때문에 레터럴 같은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부자연스럽고요. 미국 내에선 이런 고기를 대중적으로 이미 플랭컨 스타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FS 갈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LA 갈비는 금세 국내 갈비 시장에 주력이 됩니다. 원래 소갈비는 화로가 있는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었는데요. LA 갈비는 얇게 절단했기 때문에 프라이팬에서도 구울 수 있어서 집에서도 먹는 게 가능했거든요. 훌륭한 밥 반찬이자 술안주, 명절용 선물로도 인기를 끌었죠. LA 갈비는 그야말로 소갈비 대중화에 마침표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수원 우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소갈비의 확산은 수원부터 시작해서 해운대, 강남, 포천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찍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자체로 한국 근현대 음식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쟁, 개발, 외식 산업의 성장, 이민 문화까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여전히 비싼 음식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편인데요. 오늘은 저도 촬영을 핑계로 LA 갈비를 좀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고기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갈비의 탄생과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돼지갈비에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갈비 2탄으로 돼지갈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